자, 9월 모의고사 18에서 21번. 지금 얘는 수산의 광안루기 고전소설이라고 봐야겠죠. 자, 근데 처음에 희한한 녀석이 하나 있죠.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서는 선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서는 가인이 그네를 뛰네. 가인은 예쁜 여자, 선랑은 이제 훌륭한 남자라는 얘기일 거고. 자, 광안루기는 작품 전체, 뭐 해설 같은 건가 봐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안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거고,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뭐 재생산을 한 건가 보네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안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그 광안루라는 게 있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자,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눈앞이 어질, 반했죠. 그래서 김한에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저런 거 본 적 있냐? 야, 금이냐 옥이냐 귀신이냐 선녀냐? 너 저거 아니? 그랬더니 김한이, 아유,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저 낙수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어요? 누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군데? 저 월매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하냐? 월매 딸이에요. 춘향이에요. 되게 예뻐요.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면서 얘기합니다. 와,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오거라. 불러다가 뭐하게요? 예쁜 얼굴 좀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괄호치고 나오는 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누가 읊어주는 거죠. 그거를 옛날에는 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해설가 같은 거죠. 자,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고 뭐하게요? 눈치 빠른 기만. 네가 알아서 뭐하게. 쟤 안 올걸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그만 닥쳐. 그래서 김한이 머리를 떨고 갔어요. 춘향이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거였어요.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서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온 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사람 말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그래서 몸을 돌려서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도린이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티없이 맑아. 얘도 반했죠. 그래서 춘향이는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김한이 왔어요. 춘향 낭자 어디 있어? 춘향이 몸을 돌려서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온 거죠. 자, 중간 생략. 김한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어제 남문 밖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군관들이 뒤에서 호위한 채 그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서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네가 또 쓸데없는 말 하네. 내가 어떻게 본관사또를 몰라보냐? 내가 말한 귀인은 사또자의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기특하죠, 되게. 그 도련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도련님 좀 만나러 가요. 도련님이 내가 춘향인지 투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도 말장난하는 거죠. 네가 춘향 입네, 기생 입네 하면서 농짓거리 해가지고 일을 벌였겠지. 나는 못 간다. 춘향 낭자.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흥이 바란 것이, 춘흥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죠.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 귀신이냐 선녀냐 물으시길래 선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누구냐 그랬길래 기생의 딸입니다 라고 말했어. 젊은 사내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을 하세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건데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잘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춘향이 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도리는 춘향이 자기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 지금 모르죠. 이거 맞겠죠? 자, 2번.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는데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바가 뭔데요? 그네 탄 거잖아요. 달성했죠. 이도리는 춘향을 부르면 이도리인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기만의 말을 믿었다. 기만은 지금 안 올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안 올 거라 그랬죠. 자, 이도리는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죠. 자, 옆집 여자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다.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춘향이가 몸 숨기는 거잖아요. 뭐야? 그럼 3번이잖아요. 대화 안 나누고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도 아니고 기만 안 기다렸죠? 이도린이 약속한 장소도 아니죠. 되게 쉽네. 자, 20번. 기만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만이 이제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게 알려주어서 무지를 일깨워주는 비판자 역할이다. 무지를 일깨우는 건 아니겠죠. 자,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얘기하지 않죠. 선녀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이도린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자, 4번. 춘향에게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방해자 역할 아니고요. 자, 5번.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주어서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 맞겠죠. 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A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소개 같은 거, 그리고 기억은 뭔데요? 이 해설가의 얘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광안루기는 수사한 일화를 호른쓰는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소설이고 8회래요.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있고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해설가가 아니구나. 광안루기의 독자는 이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A에서는 식구를 활용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식구를 활용했나? 이 식구 있죠. 1번 맞겠고. 자, 2번. A를 통해 광안루를 소개해서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3번.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했고 이 이야기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억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해서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아까 기억의 내용이 뭐였죠?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쵸? 맞는 얘기고, A와 기억을 통해서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해서 광안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8회로 구성한 이유는 기억을 통해서 부각하는 건 아니죠. 5번이 되겠죠. 이거는 되게 그래도 새로운 형식이라서 그런지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